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갖기 위해서 공주를 찾았습니다. 백종원 씨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 또 높은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영세 가게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괴롭히는 노쇼,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겠다. 악성 리뷰와 댓글은 전국 90곳 피해 구제센터도 만들겠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손님 변심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또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육성 펀드 조성하고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 같은 창업가, 주민, 상인 교류 공간을 전국 10곳에 만들겠다. 또 내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규모로 편성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지율 폭락 이후에 이제 20%대의 박스권에 이제 갇힌 상태에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물론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제 행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본질적인 해법으로 보이는 건지 정국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동안에 그 우리 소상공인들 어렵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부에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도 이렇게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 이 경제를 보는 이 시각이 어제 그 발표를 보면은 너무 지역 말단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진정성이 조금 훼손된 느낌이 없잖아요. 거시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런 그 크게 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일보로 뜬 게 뭐냐면요. 노쇼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거 보니까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겠는데 대통령의 말씀에서 이런 노쇼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 뭐 어떤 뭐 김천인가 어디서 그 군청에서 노쇼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건 정말 지연 말단적이고 그 다음에 또 백종원 100명을 육성하겠다. 이것도 1,000명입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입니까? 예. 이것도 너무 지연 말단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해를 하는데 참모들이 대통령을 너무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크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고 우리 내수가 안 된다는 이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이전에 그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그 윤정현 전 기재부 장관이 그 세미나 발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수가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인구가 8천만 명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천만 명으로 사실은 내수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좀 솔직하게 밝히고 어렵지만 수출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수출에서 여러 가지 잉여 부분을 또 내수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백종원 1,000명에다가 노쇼에다가 뭐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공주시장에 가가지고 뭐 DJ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럴까 그다음에 저를 뭐 믿으십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댓글을 제가 쭉 봤어요. 뉴스에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가볍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게 아니고 뭔가 크고 무거운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게 절절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전적으로 용산의 참모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영기 의원님, 네. 우리 정 교수님 얘기는 대통령이 공주 가서 득점한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라는 사람이 그 만든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아무리 뭐 다른 부분이 높아도 제일 낮은 말뚝 위로 물을 부어도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지금 최소량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시대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인구 소멸의 문제 있을 아무리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이 1,000명이 있어도 지역 사회의 인구가 줄줄 줄고 있어요. 공주 금산 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면 지역을 어떻게 커뮤니티 체제로 늘어나는 인구를 늘릴 것인가. 그건 또 뭐 여가부터 뭐 다른 방식의 어떤 부분이 있을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백종원 씨가 이번에 만든 예산에서 만든 것도 결국엔 다 쫓겨났어요. 임대료만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에 궁금증이 왔다 가는 그 사람 보고 장사하란 말이냐. 결국에는 그 상가 가진 사람들만 임대료 높여서 이익 보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부분 또 혹은 실제적으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1.5% 겨우 간다는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마 교수님 말씀도 똑같은 얘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안심이 있고 난 다음에 지역 상권이 같이 가는 옛날에 무슨 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대한 뭐 지역 상권 보호 차원을 뛰어넘는 지금 위기거든요. 옛날에는 어쨌든 뭐 이마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는 이런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야말로 그냥 공주에 가서 뭐 기획 예산 책임자들과 중앙정부 부처하고 회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질문받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자기가 DJ 박스 들어와서 노래 틀어주고 앉아있고 노쇼 그런 부분은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더욱더 국민들을 더 절망시키게 만드는 한 일단면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저희 이 시청자들도 쓴소리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디테일한 대책들 꼭 실현해 주길 그래도 자영업자로는 환영합니다. 이런 칭찬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일하는 척하는 건가 그냥 하던 대로 사고나 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의견. 백종원 아바타들 나타나겠다. 이런 의견. 백종원 같은 소리 서민들은 빚만 잔뜩 지고 폐업했는데 점점점. 소상공인 얼마나 폐업률이 높아졌는지 알기는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두수 원장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열심히 하긴 하시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잡은 과제가 양극화 해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득으로 보면 양극화 문제에서 뭐 노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빈곤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보면 이제 중소, 특히 여기에는 소상공인 이런 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구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고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이 사안을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한 25% 이상 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자영업자를 더 늘리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구조조정이 사실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더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한 10명만 있어도 될 일이지 뭐 1000명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역 상권 개발을 위한 뭐 기획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육성하면 될 것 같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가 저성장의 늪에다가 인구 소멸, 지역은 특히나 이게 강하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의 분권을 강화해서 지역 단위가 지방 정부 역할을 우리는 헌법에 지방 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단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집행력 하나만 정부 이임 집행력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큰 구조를 좀 바꿔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문제는 어찌 보면 소비 위축과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줄어들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쪽에서 또 정부가 안을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